헤즈볼라 목표물 75개를 바로 전에 공습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지금 들어와갖고 사람들이 이제 좀 물기 시작하는데, 봤을 때 이제는 레바논으로 이스라엘 군이 그 지상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50만 명이 피난 갔다 그러는데, 이제 이란까지 아마 전쟁이 끌어들이고 끝날 것 같아요.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소비가 없는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하게 걸리는 게 우리나라만 바젤 3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바젤 3를 했습니다. 시장 리스크를 시행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년 초까지 지금 연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는 국제금융센터에 자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미 이제는 가계 대출 줄여주고 리스크를 기업 대출 늘리는 건데, 이게 여기도 이제는 스쿠프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얘기죠. 현물이 이제는 현금이 중요한 시대라고 계속 말씀인데, 현금, 현물 뭐 이런 것들, 현물. 그러니까 현금이나 현물성 자산이 없으면 망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젤 3에 대해서 현물을 보유하거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금 폭등한 것도 이 바젤 3 때문인데, 금을 이제는 금융권에서 보유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지금 잘못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는 암호화폐도 이거 저기로 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야? 트럼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 현금으로 규정을 하자, 암호화폐도. 그러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하는 사기수법. 그래서 많이 한 건데, 중앙은행에서 이게 지금 9월 23일 나왔던 거고요. 지금 중국 1월, 일본 3월, 싱가포르 7월. 그래서 최종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부 등급법이라고 여기가 이제는 바뀌는 거죠. 위험성 자산이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 같으면 쉽게 해서 자본금이 증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본 증자가 은행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은행 지주사가 지금 자본 증자해야 될 게 지금 현재 한 20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때문에 이 주식이라든지 투자하는 이런 것들만 위험성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투자 자본에 대해서 충당금이 한 40% 정도 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유럽이 지금 이걸 내년 1월까지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 자본금 증자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투자 시장이나 이런 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신종 자본주권 채권 같은 거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되면 20조 정도를 자본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30년 전 바젤 1 들어왔던, BIS 바젤 1 들어왔던 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도입이 완료된 국가가 27개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이제는 위험 가중치가 이제는 적용이 되고요. 보시면 지금 위험한 나라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지금 재정 위기가 지금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여기 내용이나 이런 걸 추정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거는 재정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위험 가중치 변화거든요. 최종이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개발 대출이 150%, 50% 증가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똑같고, 그래서 은행 익스포저도 증가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의 자본 규제도 뭐 중국 정치 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바젤 3 들어가면서 최종 규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구조 조정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부동산 쪽으로 앞으로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뭐 낮았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에서 자본 증자를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도입이 됐고, 유동성이 지금 몇 년간 한 3년? 2년 반에 3년 정도는 이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주요한 은행부터 이제는 상당히 대출 시장이 전 세계로 축소가 되는 거죠. 대출 불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어떤 중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 시장에서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주요하게 취급됐던 부동산 시장이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시장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소매 대출이라든지, 소매 대출은 많이 줄어들잖아요. 모기지 대출이나. 그래서 아마 건설사가 이제 앞으로 되게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건설사에 관련된 채권을 갖고 있는 제2금융권이 아무래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이제는 그 어떤 자본금으로 취급됐던 연결회계 기준상의 다른 회사의 뭐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자본을 하는 게 아니고 충당금이나 자본 증자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주시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위험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증시를 은행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도쿄 은행이 국가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한 만큼 자본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이거 5에서 20% 정도 더 지금보다 20% 최대 20% 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증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일본이 해외에 투자했던 자본금들도 계속 순차적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으면 이런 여러 가지 요건 하에서 금리가 어떤 면에서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금리 높일 수 있는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강화된 자본 규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회수가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주식도 계속 축소하고 주식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증가하니까. 싱가포르만 지금 괜찮고, 나머지 싱가포르가 이제는 자본 시장에서 자본 투자를 받는데 싱가포르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하고 선진국의 제일 큰 타격이거든요. 바젤3 도입되면, 같으면 우리는 시스템적 주요 은행이지만 여기는 세계적인 중심 은행이라고 해서 자본 증자가 더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이제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거죠. 더 어렵고, 그래서 글로벌적 자금을 유통하던 데도 자기 자본을 계속 증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상업은행이나 이런 데 론 빌려줬던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IB 대상 추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5대 은행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중국에서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대형 은행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전 세계로 자금이 축소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빚잔치 끝났다는 얘기죠.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 재정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바젤3 시행이 5월 1일 날 된 다음부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본 증자만큼 가계 대출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계속 상승시키고 17번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오늘 중단된다 발표가 난 겁니다. 분양대금 완납 외 조건부 전세 대출도 중단시켰어요. 앞으로 이제 주택시장의 건설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데 위험 가중치가 점점 증가를 하니까 차라리 대출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오늘 중소기업 은행 전면 중단이에요. 예외는 있지만 이게 자금이 2022년 바젤3 신용 리스크 들어갔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2022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8월 달에 9월이나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죠? 대출 총량제 시행했습니다. 한국 수도권 주택시장 30% 폭락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신용 리스크 마지막 종단 들어간 다음에 대출 총량제 했습니다. 바젤3. 지금 시장 리스크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는데? 대출 총량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없어. 1금융권. 그래서 2020년부터 단위수협이나 농협으로 갔지만 그 이후에는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 가서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부실 이연이 지금 제2금융권으로 200조 가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출 중단 사태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대출 총량 더 증가하면 대출 총량제 바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에 돈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좀 예금할 때. 신용 새마을금고 사태 제가 계속 떠들었던 게 2023년에 계속 내년쯤 되면 터질 수 있다고 계속 떠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 부실 사태 자체가 답이 없다. 정부에서 200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여기에 자꾸만 이제 금융권, 금융채 괜찮다 2023년에 고금리 때 계속 추천한 거예요. 저축은행 사태 부실 올해도 심각할 때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헬게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 이야기를 지금 언뜻 계속 건넨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재정이 이렇게 메꿀 게 많은데 왜 같으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이런 데다가 펼쳐놓은 지금 자금이 100조가 넘어요.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기업 숫자가 200개 가까이 됩니다. 산업은행이 중앙지법이 지금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부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이 지금 만약에 이제 금리가 지금 만약에 금융권 헬게이트가 벌어지면 1금융권이 모두 간에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한다, 사태가. 그때 배당으로 가능한 게 기업은행이다. 지금의 한 50% 빠지면 40~50% 빠지면 주워 먹는 게 임자다. 아니 현금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제 책을 읽으시라고 바젤3 모멘트 책을 읽으시면은 저게 지금 저렇게 강화하는 은행이 안전한 거라고. 은행이 안 망하려 망했으니까 시스템적 주요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도 세당되고 우리은행, 그다음에 하나지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여기에만 누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든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 다른 데가 위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원 재개 순위에 쪼있으면은 지금 몇 뒤에 갈지 몰라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원 재개 순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 부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IMF 때보다 더 많이 지금 파산 망하고 있어요. 전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 이 고물가에. 지금 우체국 그러니까 나라가 보장하는데 이런 데가 괜찮다는 건데 이게 이제 부실 발생하면 필요할 때 쓰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데 언제 주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 언제 주냐? 공부를 해보면 해외에서 이런 거 대규모 사고 터지면 7년 동안 안 준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한 30%에서 50% 5년 후에 주고 30에서 50% 네 책임. 이게 이제는 베일아웃이라고 베일린 제도라고 너도 돈 맡긴 책임 있어. 그래 30에서 50% 띄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말씀해. 5천만 원 국가에서 보장한다. 근데 과거에는 국가의 재정이 재정이 있었고 예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안전하게 충당금이 있다고 그러지만 책임 분담금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쓰는 재정을 보세요. 지금 막는데 손만 들면은 무제한 지원입니다. 근데 지금 세수가 30조 빵꾸 났는데 뭐 내년 되면 100조 빵꾸 안 나겠어요? 100조 빵꾸 나고 50조 100조 빵꾸 나면은 지원해줄 돈이 어딨냐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설마라는 게 있는데 설마 되면 전 재산 날리는 거니까. 3년, 5년, 7년이 네 집 왜 이름이냐고.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당신 돈에 대해서 토마토 저축 그때도 저기 한 거지 다행이었던 거지. 지금 만약에 노바이러스니한테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 때 돈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에 사고 나면 잘못하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돈 못 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사태의 원인을 말씀드린 거 이번에 무서운 게 언젠가는 사태 터질 수 있다. 일본의 1998년도 사태 터질 수 있다. 일본에서요 보험사 파산한 다음에 돈 못 받아 백진탁 받은 경우도 있어요. 안전하게 사세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전하게 뺄 때 필요할 때 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DSIB 은행이 있으니까 여기에 맡기면 된다고 계속 바젤3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바젤3 모멘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1억까지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줄 건데 1억 보장. 그 내용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는 언제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사건들도 지금 다 그래요. 무슨 소송 걸리거나 이러면 언제 지급한다는 게 없어요. 황당하다고. 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준다고. 언젠가 형평되어 능력되면 준다고. 급한 거 끄고 준다고.